자, 오늘은 주제 16 합성함수로 표현된 방부등식이랑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수업을 하기는 할 거지만 다 알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적당히 꼼꼼하게 표현이 좀 안 맞나? 네, 적당히 꼼꼼하게 좀 합시다. 네, 이제 좀 괜찮아졌나요? 아닌가요? 그러면 일어나세요. 뭔가 못 버틸 것 같으면은. 자, 일단 이거는 우리 수투 때부터 많이 하던 거죠. 합성함수로 표현된 방정식 부등식은 그냥 뭐 한다가 기본이야. 치환한다가 기본이죠. 그래서 치환한 다음에 방정식 내지 부등식 풀고 치환 안에 돌려주고 최종적인 함수 교점으로 해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건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합성함수 그래프 볼 건데 이 그래프에서 좀 특징 같은 걸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 그리는 것뿐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질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건데, 일단 이런 합성함수라는 것은 결국은 얘의 뭐가 얘의 뭐 취급당한다. 속함수에 y가 겉함수에 x 취급당한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수를 그려? 그 다음 속함수의 y의 변화를 체크해.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y 값들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변화를 오른쪽으로 쭉 그려주시면 되죠. 그지? 그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그냥 간단한 방법인데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에 fx가 절대값 x 빼기 1 그리고 g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냥 대입해서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합성함수 그래프의 원리랑 좀 다르니까. 자, 그럼 이 겉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지. 근데 얘 y의 변화는 무한대에서 어디 찍고? 마이너스 1 찍고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 자체는 내려갔다 올라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당연히 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거를 오른쪽으로 그려준 거고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요거를 그려준 거지. 조금 더 눈에 띄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찍히는 얘의 변화들. 그리고 이랬을 때 찍히는 얘의 변화들이 이렇게 그려진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포인트가 궁금해. 그러면은 파란 선 중에서 얘의 y값이 0이 되는 이 지점 있지. 여기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의 y값, 이게 gx 그래프를 눕혀놓은 거잖아. 그지? gx의 y값이 몇이 되는 포인트? 1이 되는 포인트 중에서 감소하는 와중에 생긴 포인트를 찾으면 되지. 그럼 뭐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는 여기죠? 0이겠죠? 여기는 이렇게 증가하는 포인트 중에서 몇 대면에 1대n을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보다 루트 2다 뭐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별로 어렵지 않죠?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된 그래프 연습이 만약에 필요하다 본인이, 그럼 내가 여기 예제 문제를 자그마치 한 10개를 만들어 놨죠. 이걸 통해서 그려보시면 되고, 그려보고 혹시 답지가 궁금하다면 나한테 말하세요. 뽑아줄게요. 이거 관련된 그래프 관련된 답지는 뽑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래프를 단순히 그리는 게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돼. 그냥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값이 몇 개냐,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냐, 뭐 이런 것들이 보통 궁금하게 마련이죠. 누구와의 교점이 몇 개냐. 뭐 교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값을 세야겠지. 그래프를 그려야겠지만 극대극소 개수를 세는 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애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미분 불가능한가요? 아니지.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은 별개로 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린 거랑 별개로. 이것도 뭐 다 했던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FG가 연속함수일 때 이런 그래프의 특징, 지금 어디 있는 내용이냐, 159페이지 맨 밑에 있는 내용이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1번
요놈이 알파에서 극값을 가져. 그럼 요놈도 어떻다?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지? 왜냐면은 속함수가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겉함수를 막 그렸잖아. 그랬을 때 속함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순간 얘가 증가하고 있건 감소하고 있건 극값이건 관계없이 무조건 합성된 함수가 뭐가 생겨? 극값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포인트에서는 전체도 뭐를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 두 번째, 겉함수가 x는 k에서 극값을 가져. 그러면은 gx가 k가 되는 지점도 전부 다 뭐다? 극값이다. 그러니까 겉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k야. 그럼 이 k를 속함수가 이렇게 지나건 이렇게 지나건 이렇게 지나건 이렇게 지나건 여기를 지나잖아. 그럼 무조건 그 포인트에서 뭐일 수밖에 없다? 극값일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내용,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 두 개 말고는 극값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합성함수가 어떤 포인트에서 극값이 생겼다라고 하면 확인해 보면 되지. 얘가 아니면 무조건 얘인 거고 얘가 아니면 무조건 얘인 거니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해 보면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겉함수 내지 속함수 중 하나를 확정적으로 주고 하나를 변수를 추가해서 주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하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뭔지를, 그지? 그걸 토대로 문제 해석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마찬가지로 중요하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문제들을 한번 봅시다. 그래도 저번에 안 했던 문제들을 좀 보면 좋으니까 저번에 우리 몇 번 했지? 많이 했네. 새로 뽑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무럭무럭 드는데 이현지 주시면 우리 245번 안 했나요? 했어요. 했지. 아이씨, 다 했네. 240번은? 40번 했어요. 했어? 42번 안 했어요. 42번을 안 했어. 41도 안 했어요. 오케이, 41 한번 풀어봅시다. 41. 봅시다. 자, 우리 차근차근 조건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이게 약간 문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구해야 되는 값이랑 주어져 있는 정보랑 좀 떠 있는 느낌이라 약간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거든. 하나하나 거리를 좀 좁혀 가셔야 돼요. 자, 일단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합성되어 있는 거니까 제 그래프는 뭐예요? 일단 봐봐. 분모 0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당연히 분모가 증가하면 전체가 감소하겠죠. 근데 얘는 감소하잖아. 전체는 뭐 하겠어? 증가하겠지.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상황만 보내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무한대 보내면은 무한대분의 2니까 몇이고 0이고요. 무한대 보내면 이게 0으로 날아가니까 몇이에요? 2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결국은 그냥 절대값 fx, 그러니까 3차 함수의 절대값 치환 함수 있잖아. 거기를 그냥 0불부터 2마까지 쭉 증가시키면서 그 부분만 관찰하겠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죠. 네. 그러면은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0에서 극소를 갖는다 그랬지. 근데 G형이 0보다 크다 그랬지만 G형이 애초에 절대값 함수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겠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0이 아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꺾이는 포인트에서 생기는 극소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아주 순수한 그냥 이 절대값 fx의 극소를 얘가 뭐 해야 돼? 지나가야 돼요. 왜냐면 얘 자체가 극값에 같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겉함수의 극값을 지나는 포인트를 속함수가 지나가는 순간에 생길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요? 그럼 3차 함수는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네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지? 자, 그럼 방법이 두 개입니다. 그냥 극수인 지점의 부호가 양수여서 거기를 정직하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극대인 지점의 부호가 뭐여서 음수여서 절대값 때문에 뒤집힌 다음에 거기를 지나가거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즉 가능한 상황은 여기를 지나갈 때, 여기를 지나갈 때, 자,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근데 x에 0 넣으면 저게 몇 나와? 1 나오니까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이거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다음 조건 보면은 여기 g' ln3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g' ln3이면 그냥 우리가 그래프를 상상을 해보면 좋은데, ln3은 여기 ln3을 넣으면 몇이 돼? 2분의 3이 되지. 그럼 얘보다 어느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지.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래프일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거 탈락. 얘는 절대값 취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있지. 그럼 여기 어딘가가 보면 돼? 2분의 3이면 저 조건 만족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일단 얘를 볼 건데, 내가 그 실제로 합성해야 하는 함수는 절대값 함수라는 걸 그냥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두고서 계속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제 얘하고 얘하고 같다를 이용을 해줄 건데, G'-ln3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ln3이 어느 순간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ln3이면 저기 넣었을 때 몇 대요? 2분의 1 되지. 그럼 2분의 1은 얘보다 왼쪽에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와중에 여기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플러스처럼 보이지만 절대값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G' 마이너스 ln3 이렇게 바뀌겠지. 이게 8분의 3G 마이너스 ln3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해보자.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이 마이너스 ln3인 부분이랑 은 어쨌든 1보다 왼쪽에 있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벗겨진 부분이야? 이렇게 벗겨진 부분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미분해갖고 대입해서 계산하고 계산해서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그럼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ln3 내면 얘가 2분의 마이너스 ln3 2분의 1이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f 프라임 2분의 1 곱하기 16분의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거기에 뭐 붙이래? 마이너스 붙이래요.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이꼴 8분의 3에 여기다 뭐 넣은 거? 마이너스 ln3 넣은 거. 그럼 여기 마이너스 다시 붙여주셔야죠. 그리고 f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8분의 3이랑 8분의 3이 약분되네요. 그럼 이 조건 요약하면 f 2분의 1 더하기 f 프라임 2분의 1이 0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네. 자, 그럼 봐봐. 여기가 1이야. 그럼 내가 이 점 x좌표랑 이 y값을 변수로 놓으면은 미지수가 몇 개예요? 2개지. 이거 이용하면 미지수 몇 개로 만들 수 있어? 1개로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범위만 따져주면 최소값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냐면 G0의 최소값 구하랬지. G0은 마이너스 F1 아니야? 이 y값이네요. 제가 편의상 이 y값을 k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k가 어디에 붙을수록 유리해? 자, x축에 붙을수록 유리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여기까지 해석하는 와중에 안 쓴 정보가 하나 있어요. 뭘 안 썼게? 미분 가능하다 안 썼죠. 그지? 그럼 당연 미분 가능하다도 쓰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미분 불가능에 의심될 포인트는 당연히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증가하는 와중에 얘를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가 이거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겠지. 그렇다고 이점대표를 찾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2 대입한 게 몇 이하이다? 0 이하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계산인데 최대한 계산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간격차 2p, p 이렇게 나눕시다. 그럼 fx는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f'x는 이렇게 되지 않나요? 괜찮아? 그럼 계산해 볼게. 여기 2분의 1 넣어. 이거야. 거기에 여기에 2분의 1 넣어. 이거야. 이게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k가 몇 p인지를 먼저 찾읍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8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p 아닌데? 뭐가 잘못됐는데? 잠깐만 2분의 1 넣었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p 더하기 k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서 잘못됐다. 2분의 3이지. 맞죠?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 아닌데? 2분의 1은 맞구나. 2분의 1이 왼쪽에서 2분의 3 이거? 아니 그 왼쪽 2분의 3 2분의 1 해야 되지 않아? 2분의 1 얘랑 얘랑 곱한 거야. 아 맞지? 그럼 얘 마이너스 2분의 1 맞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이렇게 되고 4분의 1부터는 그 2분의 3이 얘가? 네 2분의 그러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렇게 되지. 그러면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p고 더하기 k고 플러스 4분의 3이고 플러스 3p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8분의 5 요거 계산하면 더하기 4분의 9 아니 4, 12, 9 4분의 9p 더하기 k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k가 마이너스 4분의 9p 마이너스 8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4분의 9p 플러스 8분의 5지. 근데 F2가 몇 이하여야 된다고? 0이야. 2 넣으면 1이죠. 2 넣으면 1-3p 더하기 k지. 이게 0이어야 되지. 근데 지금 k가 이거잖아. 그럼 대입해주면 1-3p 마이너스 4분의 9p 빼기 8분의 5가 0이하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8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4분의 21p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7이고 이거 2니까 14분의 1보다 P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럼 저기 14분의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56분의 9 더하기 35인가? 그럼 이게 44죠. 그럼 14분의 1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해주시면 25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상황 파악이고요. 여기부터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미적은 당연히 상황 파악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되고 계산도 잘 하셔야 합니다. 근데 네. 1이랑 2 중에 어느 게 더 큰지 알려야 돼요. 1이랑 저기 그냥 1이 더 크면 2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F1이 2가 더 0보다 밑에 있으면 2가 아니라 2. 그러니까 얘의 y값 네. 그거를 이게 3p잖아. 네. 그리고 2 나온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다로 사실 끝난 거 아니야? 그거는 아. k가 0보다 작으면 끝이죠. 네. 그지? 근데 보자. 그래 p가 양수니까 무조건 k는 0보다 작죠. 그지? 이렇게 표현되니까. 일시 정지 한 번만 해주시고